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오늘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이제 탈출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가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14%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뭐 사실 어제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으나 0.14% 정도 또 올라왔다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0.05%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일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3일째 연달아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1,600억 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라고 하는 이 매수세는요, 한 5일 정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정도는 단기적으로 들어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한 5일 정도 이어져야 그리고 그 이상 계속 이어져야지 외국인들의 스탠스라고 하죠. 투자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3일 내도록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투자자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조금 안심을 또 하게 만들기도 하고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바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자 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과 우리 뭐 개미들의 움직임들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주구장창 뭐 평생 올라갈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환율이 빠질 건데 그러면은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굉장히 싸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차트를 약간 뒤집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을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1달러로 살 수 있는 우리 돈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환율 자체가 싸다. 그 말은 여기가 만약에 바닥이라면 바닥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바닥이 된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뭐 엔화가 쌀 때 엔화를 좀 사놓자 해가지고 엔화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금값이 좀 쌀 때 좀 사놔야 되겠다 하면서 금을 모아놓는 것처럼 우리나라 돈이 조금 싸다 그러면은 한국이 위기긴 한데 그래도 뭐 위기가 평생 지속되겠니?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사볼까라는 그런 움직임과 환율이 만약에 다시 또 제자리로 조금 돌아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차트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환율에서 이득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에서 이득을 보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싸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증시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거는 내려와 있는 거지만은 뭐 사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52주 신저가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과 주가가 지금 하염없이 빠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인 급등이 나와준다면 야 한국이 싸니까 지금 환율 플러스에서 주식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모종의 투자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가 좀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빠졌다고 올라가길 좀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가게 되면 매수하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뭐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지금 한국은행도 알고 수많은 기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가 아니라 1.7% 또는 1.5%, 1.4%까지 낮춰 잡는 그런 곳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과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밀어넣기식으로 수출을 해놨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밀어넣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출은 좀 많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 집권도 좀 안정적이지 못하죠.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기 대선이 일어날지 아니면 조기 대선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되게 불확실함이 가득한 증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추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라고 한다면 제가 외국인이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어도 단기적으로 잠시 싸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로 모아가는 형태로 주식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바라보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뭐 1월 27일 설 전날을 이제 우리 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 안 한다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내수 진작을 위해서 아마 휴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그만큼 지금 내수가 안 좋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기업들이 적자가 난다. 결국 영업이익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주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사실 뭐 뒤집어 이야기한다면은 위기가 기회는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증시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라고 할 만큼의 폭락이 나온다거나 위기라고 할 만큼의 바겐세일이라고 하죠. 주가가 빠지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이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방법은 매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팔 수 있는 종목들,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 또 내가 손실을 좀 줄여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수익인 종목들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지금 이 상승 장세에서 여러분들 좀 느껴볼 만한 게 있다면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종목이 정말 AI 테마였는가? 아니었는데 또는 양자 테마였는가? 양자 컴퓨터 테마도 아니었는데 로봇 테마도 아니었는데 신재생에너지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쪽으로 엮여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역시나 정치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도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서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거의 한 40% 이상은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다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테마 장세를 이용해서 단기 급등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가지고 한국 돈을 싸게 사가지고 환차익을 노리면서 장기로 모아가는 매집의 형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급등 형태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탈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걸로 장기적인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팔아놓고 상황을 좀 지켜본 이후에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매도하려면은 뭐 내가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원미디어 네. 14,300원에 7%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단 최근에 원래... 좀 올라오긴 했는데 매수가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죠? 네네. 뭐 일단 대원 미디어를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좀 빠지면은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아, 네. 이것도 한번 물타기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때 네.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네. 왜 그런가 하면은 추가 매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최소한 내가 산 금액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적게 하게 된다면은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냥 비중만 많아지게 되지 매수가도 떨어지지도 않고 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비중만 많아지게 되면 다음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또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무한정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많이 떨어뜨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음번에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일단 대원미디어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 이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닌텐도 게임 관련주도 엮이지만은 애니 관련주, 우리나라 뭐 웹툰, 콘텐츠 이런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집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웹툰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그 당시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도 뭐 애니화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얘가 급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 한국의 웹툰 시장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만 보더라도 뭐 지금 벌써 시장이 한국 웹툰, K 웹툰의 시장이 뭐 1조 4천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이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웹툰이라던가 이런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치 인생이라던가 정치 이렇게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근데 이게 네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에 별로 기댈 곳도 없고 삶도 약간 조금 이렇게 뭐 내수가 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고 이러면은 다른 곳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대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대신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바닥이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빠졌을 때 7,000원 가까이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4%까지 해서 15%까지 비중을 맞추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7,000원까지 다시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고요. 7,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외바닥인데 우리가 쌍바닥보다는 쓰리바닥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쓰리바닥, 그러니까 여기 7,000원대를 적어도 3번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간을 좀 들이고 공을 들여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렇게 해놓고 올라갈 때는 이제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매수가 어디까지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목표가를 짜거나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추가 매수도 하기 전에 목표가 잡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김칫국이에요, 그거.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바닥을 잡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네. 쓰리바닥까지 가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건 모르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B 하이텍 DB 하이텍이고요. 46,000원에 10%요. 46,000원에 10%면 이건 탈출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쉽지는 않을 거고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지금 당장에는 이게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안 좋고 테마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회사가 실적이 네. 좋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 더 간다가 아니라 실적이 좋으니까 저 3,000원짜리가 지금 4만 원까지 5만 원까지 8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더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웃긴 생각인 게 3, 4천 원에 있던 게 만 원대 있던 게 지금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좋아서 올라온 거지. 지금 여기서 더 지금 실적 나오니까 좋아서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이 더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 말은 결국은 얘가 이제 하향세로 돌아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는 오르막길이 끝나고 내려가는 우리 등산으로 본다면 오르막길 끝나고 이제 꼭지 찍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모양새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쌍바닥 이후에 쌍봉이 되게 안 좋거든요. 쌍바닥은 좋은 건데 그걸 뒤집으면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표적인 천장의 모습이고 대표적인 바닥의 모습이 쌍바닥 쌍봉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뒤집어 놨을 때 얘가 쌍봉이 돼버린 건데 그 쌍봉 만드는 자리에서 46,000 사버렸으니까 이건 지금 별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한 자리 자체가 쌍봉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완성하고 있는데 그걸 사버린 거거든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방송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많이 뭐라 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혼내기만 한다 생각을 하지 가르쳐주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차트 모양이고 이게 죽으러 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주가가 이제 완전 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테마들이 조금 반등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엔비디아가 다시 주가가 좀 치고 나가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힘을 조금 내주게 된다면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반등 나갈 때 얘도 조금 노력해 준다면 아마 4만 원 내지 4만 원 5천 원까지
언저리까지는 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조건은 삼성전자가 한 6만 원에서 6만 5천까지 반등이 나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그 조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얘는 그냥 한 3만 7천 원까지 올라가다가 2만 6천 원, 또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저기 2만 1천 원, 또 2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저기 밑으로 1만 5천 원 이렇게 갖고 계속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면 비중만 위에서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 주가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등 나오면 4만 원대에서부터 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전략으로 본다면은 시간을 얘가 하락을 하고 바닥을 다 잡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내려가는 도중에 추가 매수를 서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미동도 없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하려면 최소 2, 3년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 2, 3년 동안 방치를 해버리든지 4만 원대 바로 매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자리 샀으면 안 되는 거고 샀으면은 손해는 감수해야 되고 시간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잃든지 돈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반등이 지금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4만 원까지는 욕심을 조금 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시간을 들이든지 아니면 4만 원이 아니더라도 3만 몇천 원대부터 그냥 손절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손절 고민하신다면 이번 저점 3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무너질 때요? 네, 저점을 또 깨면 또 바닥을 또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계단 내려가면 또 다음 계단이니까 그건 이제 시간 뺏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든지 아니면 4만까지 반등 나올 때 손절하든지 아니면 시간 한 3년 들이드시든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아가방 컴퍼니고요. 네, 5,540원에 비중 4%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은 그 운빨이에요. 운이 좀 좋으면 돈 좀 벌었다가 운이 안 좋으면 계속 물리게 되는데 운이 있잖아요. 10번 매매했을 때 10번 다 운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가지고 10번 매매해서 10번 다 운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운이 맨날 따를 거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운만 자꾸 생각하고 그냥 이런 뭐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어가지고 운만 따라라, 운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10번 매매할 때마다 한 번 운 있고 나머지 9번 다 물려버리기 때문에 물리면 우리가 또 실력이 있으면 처치라도 좀 할 줄 아는데 실력이 없으면 물려가지고 종목만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종목 백화점이 돼요. 지금 종목 많으시죠? 한 3개 정도 있어요. 3개 얼마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계속 쌓여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종목이. 그러면 이것도 처치곤란이 돼가지고 주가가 빠져내려가면 손절하기는 또 아까울 거고 반등 나올까 봐 아까울 거고 그러면 다른 종목도 사야 될 거고 다른 종목도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운이 안 따르면 또 물릴 거고 10개 중에 9개가 물리게 되면 계속 반복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손절 안 해서 그런가? 손절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손절하다 보면 계좌는 자꾸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좋지 않은 매매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가 안 좋은 매매냐라고 하면은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어가지고 매매하는 이런 매매가 안 좋은 거예요. 밑에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이거를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야 인제 올라간다 이거 사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좋은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고 근간이고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달아올랐다라고 해요.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달아오른 상태예요. 그럼 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우리 왜 이제 뭐 친구들하고 장난을 할 때도 친구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평온하고 그냥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거나 카페 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뭔가 돌발 상황도 별로 없을 것이고 대화도 그냥 충분히 이렇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지냈니 하면서 대화가 될 텐데 친구가 만약에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다거나 엄청 슬픈 상태, 뭐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 슬픈 상태에 와 있다거나 또는 우리가 왜 엄청 몸이 간지럽거나 웃길 때 손만 갖다 대도 막 웃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달아올라와 있으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 이야기예요. 얘가 주가가 이렇게 달아오르고 나면 얘가 튈지 내려갈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자리니까 그러니까 운이 따르면은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수익 봤다 인 건데 운이 없으면 그냥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대응하기가 힘든 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팔아버리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을 내버리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손절해버리거나 아니면 판단이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건 뭐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걸 보고 있는 집중력도 되고 순발력도 되고 판단력도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시청자분들께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걸 갖다가 매매하시게 되면은 오로지 운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운빨로만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도박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달아오른 종목을 하지 말고 달아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분석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이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아가방 컴퍼니도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금 눌림목 형성하고 잠깐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5,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지금 크게 밀리지 않아야 돼요. 5,200원, 5,250원짜리 여기를 밀리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를 밀어버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변칙이 굉장히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시고 1번부터 10번, 20번, 30번, 50번, 60번까지 변수를 다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5,250원이 무너지면 손절한다 말고는 지금 그 다음 변수는 그 다음 돼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매매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걸 뭐 추천하거나 급등 나온 걸 사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나 해라 하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니 잘하면 니나 해라 이래요. 그냥 나는 못하니까 니나 해라 하고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매도 5,250원 밀리면 매도하시고 반등 나오면 5,700원대 바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인드도 잘 잡고 덕분에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또 궁금하세요? 네, 저는 파라다이스 네. 13,500원에 10% 예전에 멘토님 알기 전에 이거 매수해놨던 건데 대응 전략이 궁금해서요. 13,500원에 10%면 괜찮습니다. 대응하기도 괜찮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수 침체에다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여행 업종에 속해 있는 이런 뭐 숙박업,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이 또 좋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이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카지노 같은 경우에 주 고객이 이제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인, 일본인들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올까라고 했을 때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라다이스 카지노 가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이 가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없다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막 서민들이 간다거나 우리도 막 어디 외국에 가서 카지노 가서 도박하고 오세요? 아니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안 그럴까요? 갈 시간도 없고 갈 돈도 없어요, 우리는. 그죠? 뭐 가가지고 무슨 도박을 하러 뭐 원정 도박한다고 뭐 우리가 뭐 외국 라스베가스를 가거나 뭐 마카오를 가거나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 돈 있는 사람들이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카지노 산업들은 보통 VIP 영업으로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VIP 몇 명만 와가지고 이렇게 도박을 많이 해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패키지, 호텔도 엄청나게 숙박 좋은 것도 막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도박 좀 하러 오라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랑 파라다이스 매출이 안 좋아질 거다랑은 약간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카지노의 영업 행태를 알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중국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인식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게 되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안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들고 내수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지만 실상은 그거랑 별로 상관은 없다.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있다 없다가 뭐 우리가 돈이 한 2억 있는데 나보고 없다고 하는 건가?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카지노 가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의 자산은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결국 제 가치를 인기를 좀 얻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안 좋다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로도 지금 적자가 살짝 났다가 바로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매출이 좀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작년도 좀 잘 나왔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데가 그냥 싼 기업이에요.
그냥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상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싼 물건이에요. 우리 당근마켓 보면은 새 상품인데 오픈도 안 했는데 가격만 할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져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 건 우리가 안 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52주 신저가 부분이 아니라 2011년도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보다 영업이익도 좋고 훨씬 더 장사도 잘 되고 있고 규모도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 당시의 값어치랑 똑같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빠졌다 올라가든 여기서 버티다 올라가든 뭐가 됐든 이제 뒤에는 올라갈 텐데 문제는 여기서 버티다 올라갈 건지 내려갔다 올라갈 건지의 문제예요. 버티다 올라가게 되면 지금 바로 추가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려갔다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추가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왜냐? 버티는지 더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 14,350원에 샀는데 이렇게 싼 걸 손절하고 나갈 것 같으면 주식 안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이렇게 싼 걸 손절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손절할 것 같으면 주식을 왜 합니까?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적금이나 하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손절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산 게 맞고 떨어졌을 때 손절만 안 하면 되고요. 이 자리 9,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지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냥 한 번 더 밑으로 조금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내려가게 되면 한 7,500원에서 한 8,000원 언저리까지 밀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밀었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 만약에 밀고 내려간다면은 아마 거래량이 조금 실려 있을 건데 그때면은 저는 추가매수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9,000원짜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된다. 한 3개월만 머물면 다시 한번 3개월 뒤에 전화 주세요. 그때는 비중을 20% 내지 30%까지 늘려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반등, 지지하거나 밑으로 빠지는 거 없이 지금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시면 17,000원대가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종목인데 내려왔다고 겁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더 적재적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추가 매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관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방송을 모든 분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다른 분들도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이 종목을 손절하실 거면 주식 관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요. 네.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고요. 네. 61,000원에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단기로 한 얼마 정도 봐야 하는지요. 단기로 얼마 정도 봐야 되는지는 그 근처에 점집 가시면 알 수 있는 거고 뭐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제가 항상 이 3년 상담을 지금 11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가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사기꾼이에요. 내가 그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잘 맞춥니다 하면 그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 못 맞춘다 하는 제가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한 거지 그걸 맞출 수 있다는 사람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아무래도 미래가 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걸 맞춰달라고 하는 문화도 좀 사라져야 되고 그걸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좀 사라져야 되는데 참 웃긴 게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 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라도 바뀌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어디 가서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가 정직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사기 쳤어요. 네, 제가 그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맞추려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저 한 5만 원만 줘 보이소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거를 우리가 왜 샀는가, 잘못 샀는가, 잘 샀는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고 나한테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전략. 그냥 전략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과 같은, 바둑과 같은 어떻게 두는 게 유리할까 이걸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네.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사실 사가지고 유리한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사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반등이 나갈 것 같은데 나가지 않고 지금 계속 빠졌어요. 거기다가 뉴스까지 2차 전지가 안 좋다 이야기하고 테슬라도 판매량이 줄었다 이야기하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중국은 지금 점유율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의 점유율은 줄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악재가 난무할 때 저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악재들이 많다? 그러면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높을 뿐인 거지 저점이 다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접근해가지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잠깐 올라갔을 때 팔아치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적인 반등이 없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물려야 된다는 건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물려도 괜찮은 기업인가라는 건데요. 2차 전지 산업 쪽들이요. 얘가 뭐 물론 2차 전지만 거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2차 전지 쪽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재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죠. 우리나라 화학업종이라든가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2차 전지까지 힘들어지다 보니까 얘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주가가 하도 과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태양광 산업이 한때 뭐 잘 나간다 했다가 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2차 전지 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산업처럼 밑으로 깔려서 당분간 못 올라올 것 같아요. 당분간이라고 하면 향후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장기로 물렸을 때 아주 고통받을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런 관점을 잘 잡고 매매하는 게 좋고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나온다는 걸 가정했을 때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와버리게 되면 한 7만 5천 원에서 한 뭐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힘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얘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에코프로가 대장이잖아요. 네. 에코프로가 지금 반등 없이 지금 벌써 2년째 빠져 있어요. 거의 1년 반째 그죠. 반등이 없어요.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이. 거기다가 금양 같은 경우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금양은 대장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 위에서 버티다가 빠져내려가는 게 거의 근 1년째 빠지고 있는데 반등이 없어요. 얘도 반등이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네. 반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때 그동안의 서름을 좀 터트릴 만한 어떤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많이는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7만 5천 내지 8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등이 없으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반등이 나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작년 액면 분할할 때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작년 초부터 2차 전지 반등 나갈 때 됐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안 나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메신 소재도 이 종목 내려갔으면 반등 나갈 만한데요 하면서도 1년 동안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면 아니다고 싶어야 되는데 그게 5만 원짜리가 될 텐데 5만 원짜리 손절하려고 하면 지금 손실이 좀 크거든요. 네. 그 매수가가 좀 어정쩡하게 높아서 그래요. 이 6만 천 원짜리가 아니라 만약 이런 급락 자리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을 할 거였으면 5만 5천 원대에서 5만 2천 원대 들고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6만 천 원이라는 매수가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요 갭으로 뜬 자리 있죠. 최근에. 뜬 자리 5만 5,800원인데 이 자리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신 다음에 아래쪽 내려갔을 때 단기 관점으로 다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좀 나아요. 네. 어려운 매매예요. 이거 지금 이게 쉬운 매매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매매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리 자체는 저점에 잘 잡으셨는데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점에 들어가는 이런 연습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차트 보니까 저점에 들어가시는 연습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샀을 때 내려왔을 때 사시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을 좀 찾아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율주행. 뭐라고요? 자율주행. 아니 그걸 지금 저한테 묻지 말고 그걸 찾아보시라고요. 숙제라고요. 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재료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안 좋은 이런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소재 부품 화학 쪽이라든가 건설 이런 거 빼고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거 빼고 가격은 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마가 참 살아있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테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잡아보시는 연습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점에 사는 이 실력이 아깝지 않으세요? 남들은 이 저점에 못 사서 전부 다 고점에 사서 전화 오는데 지금 저점에 사놓고 단기 투자를 한다니요. 장기 투자해야죠. 덕분에 제가 저점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점에 사는 것까지는 잘하신 것 같고 짧은 관점이 아니라 장기 관점. 장기라고 해갖고 뭐 무조건 10년이 아니라 샀을 때 내가 들고 갔을 때 꽤나 유리한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대응 안 해도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비중이 10%가 아니라 20, 30% 들어가면 되잖아요.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오래 들고 가서 수익을 좀 크게 내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의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또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 바로 볼 텐데요. 일단 광주에 제가 갑니다. 토요일 광주 상공회의소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가서 여러분들 오전 11시에 천안 축구센터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과 일요일 양쪽 모두 시간하고 날짜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요일 11시 하는데 오후에 1시 오셔가지고는 강연 안 합니까? 강연 끝났습니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오전 11시에서 1시에 딱 하면 1시 이제 끝나고 오늘 강연 내가 정말 불태웠다. 잘했다.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저거 이제 왔는데 강연해주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일요일은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시간 차고 없이 오신다면 제가 2025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2025년은 어떤 시장이 다가오게 될지에 대해서 강의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와주셔서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죠. 다른 멘토님들 어디서 또 준비가 강의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멘토님들이 전국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 또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뭐 광주가 아니라도 천안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강연이 있다면 꼭 가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시는 게 남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배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주식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키워가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를 보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브리지텍인데요. 브리지텍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달라라고 하셨습니다. 6,500원인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브리지텍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6,500원이라는 자리가요. 지금 뭐 사실 이게 뭐 적자가 나고 기업이 돈을 벌고 안 벌고 그 상관없습니다. 테마도 뭐 AI 테마도 엮여 있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비중이 30%나 되고 6,500원이라는 가격 대비해서 지금 5,800원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여기서 급등 한번 띵 나오면 바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급등 나오면 바로 수익 나는 자리에서 비중이 또 많아지게 된다면요.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6,500원에서 30%나 비중을 샀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봤자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랑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어차피 중화시켜봤자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흙탕물에다 깨끗한 물을 넣어야 우리가 좀 이렇게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깨끗한 물을 많이 넣어야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흙탕물에다 또 흙탕물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고 내려갔을 때 주가를 좀 많이 끌어내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비중이 30%라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한다 하더라도 끌어내릴 정도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비중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원래 만약에 비중 한 5% 갖고 있는데요 하면 아유 무슨 5% 가지고 수익 내려고 합니까? 더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30% 같으면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테마도 지금 AI 테마라든가 이런 게 CES 2025가 내일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AI 기술이죠. 양자 보안 기술과요. 그래서 AI 기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AI 테마들 뭐 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올 초는 AI 테마와 양자 보안 테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서 8,000 내지 9,000원대가 매도하시면 되고 비중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 더 부리지 마시고 괜히 욕심 부리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으로 그대로 들고 가서 올라올 때 매도해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본전 조금 넘어갈 때 7,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조금 빠르게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7,000원을 바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인데 거기 못 넘어가게 되면 또 내려가서
좀 물려야 되는 시간이 오겠죠. 그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여놓은 걸로 추가 매수를 조금 해가지고 매수가를 조금이나마 낮추고 같은 비중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30% 가져간다 하더라도 매수가를 100원이라도 낮추게 되면 올라갔을 때 수익을 100원이라도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SK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비중만 늘었어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딱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추가 매수를 해 오신 겁니다.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우리가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명심하시면 되는 게 추가 매수는 이왕이면 한 방에 끝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필살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필살기라는 게 있죠. 필살기 아무 때나 쓰지는 않아요. 뭔가 적재적소에 내가 정말 위급하거나 지금이 정말로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겠다. 뭐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필살기를 쓴단 말이죠. 필살 비법, 나의 비장의 수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추가 매수를 우리가 자꾸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의 비장의 무게를 함부로 보여주는 사람 잘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장의 무기를 자꾸 남발하지 마시라. 추가 매수는 나의 비장의 무기,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하나가 비장의 무기가 추가 매수입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거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라. 제발 좀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많이 해드리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중은 많아지게 되고 매수가는 지금 어정쩡하게 17만 8천 원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SK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실적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SK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가 사실 뭐 주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일단 이노베이션 쪽에서 안 좋고 바이오팜도 별로 좋지 않고 좋은 산업이 별로 없어요. SK텔레콤에 그나마 현금 알짜 부자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SK 이노베이션은 특히나 이제 화학 쪽이라든가 우리나라 지금 그쪽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가 지주사격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주사들은 좀 안 좋은 게 장기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버틸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뭔가 좀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원바닥 찍고 난 다음에 쌍바닥을 찍을까 말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줘야만 이 정경란님께서는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등이 없이 만약에 한 15, 16만 원까지 올라가고 저기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점 깨고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계속해서 내려가서 5만 원대까지 가면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비중 30%라서 밑에서 추가하면서 하기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들어가가지고 투자 자금을 늘려가지고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인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치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단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마 15, 6만 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힘이 있다면 뭐 한 17만 원까지 올라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매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 16만 원쯤 돼서 15만 5천 원쯤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더 올라갈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체크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홀딩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 15만 5천 원대에서 못 간다면 저기서 매도해야 되니까 저기서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 저 때문에 마인드를 잘 잡고 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8,2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8,200원 매수하셨고 비중이 5%다라고 하셨네요. 저는 오늘 들은 이렇게 감사 인사들 중에서 마인드를 잘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마인드 싸움이거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신력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 뭐 매수, 매도 비법이니 뭐 기법이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제 차트 보면 하얗잖아요. 깔끔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정신력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정신력 싸움이기 때문에 내 멘탈이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그런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또 뿌듯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네요. 고맙고요. 일단은 부광약품 비중이 5%라서 뭔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광약품이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사실 회사가 자체만 본다면은 적자가 좀 나고 있지만 흑자로 금세 돌아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실질적으로 팔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현금이 좀 많다 하면은 저는 지금 이게 4,500원, 4,900원, 5,000원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요즘에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요. 우리가 병을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병인지 알기 위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해야 되니까 진단키트가 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사들 만나가지고 의사랑 진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면 뭐 받습니까? 처방전 받아가지고 뭐 하죠? 약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약 관련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가고 의료 AI 뭐 진단 이런 것들 가고 그다음에 약 관련주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다른 진단키트 올라갈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야 인자 내 차례인가? 야 이제 처방전 나올 때가 됐나? 하면서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약 관련주, 제약 관련주는 이런 테마 지금 호흡기 테마가 호흡기가 금방 끝나버리면 이 전염병이 금방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5,000원짜리에서 5,000원짜리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생각보다 반등이 세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 전염병이 생각보다 좀 강해가지고 좀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8,200원에 탈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한 10%대 이상까지, 한 5%까지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늘리시고 매수가를 6,000원대까지 맞춰놓으면 반등 나올 때 본전 내지 약수익을 좀 챙겨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바로 하셔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를 이어가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고요. 네. 19만 9,800원에 20%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19만 2,800원, 9,800원이면은 일단 들고 가세요. 이거는 매수가가 진짜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 가격은. 예. 뭐 근데 애매하긴 한데 나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우뚝 올라오던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이 회사에 이제 우리가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판다 할 때도 얘는 계속 사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부터 해갖고 계속 외국인들이 막 많이 사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들어왔다, 환율까지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본다면 얘는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카카오가 실적 부진한데 네이버는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카카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를 많이 타게 되는데 네이버가 제공하는 어떤 이 서비스는 경기를 많이 안 타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비, 뭐 카카오 네이비는 쓰지만 카카오 택시, 우리가 경기 안 좋으면 택시 안 탈 수 있잖아요. 카카오 대리, 경기 안 좋아서 술 안 먹으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제공하는 어떤 컨텐츠들은 점점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경기랑 좀 탈 수 있는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장점들과 AI 테마가 됐을 때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AI 테마에서도 거의 대장입니다, 얘가. 그래서 실적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네이버가 AI 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22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지금의 이 네이버 분위기가 아니라 증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건 25만 원대에서 27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는 3일째 들어온 거거든요. 얘는 지금 계속 들어왔었지만 코스피는 3일째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얘가 같이 버무러진다면은 저는 이거 한 27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로 볼 게 아니라 증시를 좀 봐야 돼요, 코스피. 그래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나 안 사나 이걸 체크해야 되고요. 얘가 지금 단기 반등, 지금 올라왔다가 1차 상승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2차 상승 나올 것 같은데 22만 원을 뚫으면은 그냥 25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번에는 매수가를 좀 더 낮추려고 노력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해주셨는데 싸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 제가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더니 제가 10년 동안 방송하니까 야, 바뀌는 분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람이 있고 오프라인 강연 가서도 많은 분들이 좀 싸게 사시는 또 흐름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싸게 사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서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